시작하자마자 그 끝을 볼 수 있으면은 좋죠. 근데 그거는 상상이잖아요. 내가 하는 거는 조형 미술이고 손을 대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은 그 끝을 볼 수 없다고요. 뭐 뭐든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미술은 그런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눈으로 봐서 그 뉘앙스를 자기 거로 만들었을 때 비로소 그 나타나는 거거든요. 뭐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는 하나의 영상일 뿐이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배울 때만 해도 이 선생들에 대해서 반발감이 많죠. 특히 미술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입시 미술을 하기 때문에 그 선생들이 일괄적으로 뭐 일관성 있게 가르친 것도 아니고 또 개개인의 어떤 기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한테 뭘 배울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대 봐야 그게 귀에 안 들어갈 나이가 또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도 이 제가 그리는 이런 그림을 보면서 뭐 픽픽대고 또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이런 분도 계시다고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도 다 들어보지도 않고 앞뒤 잘라서 다 본 다음에 뭐 그거는 그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받아들이는 거는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데 뭐 백날 뭐 앞에서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림 그리면서 깨닫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엄청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속담이 나오는 거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또 나는 놈 위에 또 로켓 탄 놈 있고 뭐 세상은 넓다고요. 아주 무서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로.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해놓고 보여주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비난한다거나 우습게 보기 시작하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는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실 그림이라는 거는 경쟁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어느 순간에 어떤 식으로 자기 멘탈적인 요소를 잘 해결해서 스스로 즐기고 스스로 완성해 나가고 또 이 포만감을 느끼는 거는 그야말로 철저한 개인주의적 잣대이기 때문에 뭐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는 거지 뭐 가령 이 자꾸 비교하고 또 그 비교 대상이 되고 이러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흔한 말로 이제 나이 먹어서 자꾸 이제 딴지를 걸다 보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죠. 뭐 웬만한 나이 다 먹으면 산전수전 다 겪잖아요. 근데 서로들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하다 보면은 자기만 뭐 나빠지는 거죠. 적어도 제 그 어떤 이 그림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뭐 자랑질하고 그러려고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싹공일기 그리면서 터득한 건데요. 자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고 어쩔 때는 자기보다 좀 못하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제가 이 정성을 다하고 뭐 하나의 기법을 구사할 때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위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저런 작업들은 제가 다 밝히거든요. 저게 이제 말하자면은 모델링 페이스트인데, 예전에는 돌가루를 사다가 제가 직접 거기다가 메디움을 섞어가지고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저 물감을 다 판다고. 지금 뭐 화방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쳐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제가 이제 드로잉을 했잖아요. 먹으로 이제 계속 드로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살짝 보이게끔, 그러니까 보인다는 거는 밑이 이제 진하니까 저 투명한 거를 10개 펴 바르면은 밑이 살짝 보이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채색을 하는 거예요. 저게 일종의 이제 그 그레이징 기법의 반대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뭐 그거는 진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묘사를 할 때도 제가 저 정도 스케치를 하는 거는 지금 중급 이상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건 풍경이잖아요. 풍경은 조금 틀려도 상관이 없다고. 누가 모를 사람이 없다고요. 뭐 사진을 참고하긴 하지만 그 사진은 웬만큼 데생이 끝난 다음에는 크게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빛을 어느 쪽에서 주든가 뭐 어떤 그 자기의 기준을 세운 다음에 계속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사진 보고 베껴서 뭐예요? 똑같이 사진 만들 것도 아니고. 뭐 사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소리 들으면은 또 뭐라고 딴지를 거실 수도 있지만, 거기는 거기에 맛이 있는 거고, 이런 그림에는 그림의 맛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고 사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또 나는 어반 스케치를 좋아해 그러면 어반 스케치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나는 수채화 물맛을 좋아하니까 물맛을 많이 내는 수채화를 계속 하면서 평생 그걸 할 거야 라는 사람도 있고, 자기마다 자기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스케치, 이런 뭐 이 담채화 기법을 좋아해서 이제 이런 걸 하다가도 유화도 하고 뭐 모자이크도 하고 벽화도 하고 다 합니다. 그 즐기는 거거든요. 저도 나름. 뭐 그러면서 어느 세월에 또 작가론을 세울 것이냐,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 문제는 따로 대화를 해야 된다고. 진짜 그야말로 지극한 개인주의적 그런 어떤 이야기고, 제가 이런 유튜브로 보여드리는 어떤 기법이나 이런 방법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또 다른 상상이란다,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그 어떤 내 사고방식의 어떤 그런 것까지 다 여기다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제가 뭐 무슨 시리즈를 한단 말이에요. 블러썸 시리즈를 한다거나 야생화 시리즈를 한다거나 소 시리즈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자꾸 내 주장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가급적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건 그림으로서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간혹 이제 이 그림을 그리다가 어떤 이런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예전에 어떤 그 했던 그 행위들이 조금씩 묻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게 나오기는 하지만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거는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드린 적이 있나요? 이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고, 또 얼마든지 이런 영상이나 이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딴 데 틀면 되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넓다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레슨비를 내고 그거를 그냥 돈이 아까워가지고 듣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레슨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있는 거라고.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게 도움이 안 되면은 빨리 다른 걸 보시면 돼요. 도움이 되면 보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뭐. 아무튼 제가 지금 요새 이렇게 이 빈티지 맛을 주려고 이렇게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드로잉을 해가지고 저게 사실적인 면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밑바탕, 이 베이스를 좀 충분히 계속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깔아주면서 계속 그 맛을 올린 다음에 그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무리는 안 해요. 왜냐면 저기다 뭐 옛날 따피에스 기법처럼 뭐 시멘트를 바른다거나 뭐 이러질 않거든요. 뭐 화면에다가 뭐 비닐을 붙인다거나 뭐 사탕 봉지를 붙인다거나 뭐 돌을 붙인다거나 뭐 다 자유겠지만은 제가 뭐 가끔씩 뭐 화방에 가보면은 그게 수리가 들어오는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아,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특출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이 제가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재료학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얘기하자면은, 이 내가 나쁘게 하면은, 나쁜 마음을 먹고 하면은 이 보여지는 나중에 어떤 그림을 소장하는 미술관이나 아니면은 일반 컬렉터들께서도 피해가 간다고. 그런 거는 좀 피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뭐 화면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최고치, 가령 뭐 잘 붙어 있을 거고 발색이 잘 될 것이고 또 뭐를 발랐을 때 좋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이제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고, 이 반드시 저렇게 물과 기름이 안 섞이는데 이 기름 위에다가 물을 발라야 된다 뭐 이런 말은 저는 드릴 수 없어요. 그거는 뭐 가령 뭐 유화 위에다가 모델링 파스텔을 발라도 됩니까? 이거는 바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채화 위에 유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가능해요. 하지만 수채화를 그린 종이가 가령 약하면은 그 기름을 다 먹어가지고 잘 삭아버리겠죠. 그래서 그 유화 캔버스가 있는 거고, 캔버스가 좋아야 되는 이유는 삭지 않아야 되는 게, 뭐 당분간 삭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유화가 들어오고 수채화가 들어온 지가 한 120년 정도, 뭐 130년 정도 됐다고 봤을 때, 뭐 그 정도 지난 것들이 뭐 지금 손에 만졌는데 삭아서 바스러진다거나 그러면은 그건 좀 그렇잖아요. 우리 뭐 이 전통적인 기법으로 했던 고려 불화조차도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게 뭐 몇 년 됐어요 벌써 그게. 그렇게 오래된 그 900년도에 그려졌던 970 몇 년도에 그려졌던 거니까 1000년이 넘은 것들이잖아요. 뭐 그런 거는 충분히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어떤 재료학적으로 굉장한 성과죠. 뭐 그런 거는 칭찬할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그거보다 더 오래된 고구려 고분벽화의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훌륭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이 재료학 같은 것도 성실하게 하는 이유가,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저 바닥이 회벽인데 저 회벽에다가 그 벽화 기법을 고구려 기법으로 그려내는 거는 좋은 기법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조차도 여러분들이 좋게 받아들이면은 좋게 받아들이는 거고, 아이 뭐 요즘 세상에 저렇게 뭐 그림을 저런 식으로 해야 돼라고 하면은 뭐 그조차도 또 그런가 보다라고 수용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거죠. 뭐 반드시라는 거는 없으니까. 이후미쇼 선생이, 철학자 선생이 얘기했듯이 이미 예술은 죽었고, 그 죽었지만은 그래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은 계속 또 존재할 것이다. 뭐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데, 뭐 예술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저기다가 아무거나 막 쳐바르고 이런 거는 저는 제 입장에선 싫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떤 재료를 가리키고 가르쳐주고 뭐 이랬을 때는 하나의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는 거고요. 또 본질에서 벗어난 뭐 사람을 속인다거나 가령 경력을 속인다거나 이런 거 참을 수 없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마음을 기만한 범죄잖아요. 또 더군다나
뭐 이거는 뭐 뭐를 썼는데 가령 다이아몬드를 붙였어.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예술에 가미된 거니까 두 배의 값어치가 있다? 뭐 그거는 용납할 수 없죠. 그게 뭡니까? 그거야말로 사기죠. 그런 거는. 뭐 그런 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 일반인들이 모를 것 같은데 자꾸 뭐 돈이 된다고 또 속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회는 우리가 수긍하는 페어플레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속이지는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되게 말하지 말고 또 요즘은 투자 아니면은 그림을 안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이런 세상에 이 소박하고 그냥 오롯이 그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설 자리조차도 뭐 없게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언젠가는 추상도 사실은 언젠가는 지루해질지도 몰라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한때 뭐 유명했던 사람도 지금 유명무실한 상태가 돼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뭐 누구라고 그건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라고요. 사실은 또 하지만 그분이 언젠가 다시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지금 이제 뭐 작금의 유명한 비평가라든가 또 유명한 화랑들은 뭐 특히 뭐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이 또 자라나는 새싹들도 있고 또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또 어떻게 보면 한 집안의 또 자식일 수도 있고 가장일 수도 있고 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이제 꺾어버리는 그런 내용의 뭐를 말한다거나 그러면은 특히 안 좋은 거고 이 항상 본질이 앞서는 그런 좀 좋은 얘기를 항상 하는 게 좋고 우리가 항상 봐왔던 이 배금주의에 자본주의에 입각한 어떤 그 개념으로서 자꾸 이 사회를 이끌어 간다면은 또 다른 또 힘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이 시장을 지배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이 뜨는데 사실 언론가 굉장히 무섭죠. 무섭고 저거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럼 뭐 기자 선생님들도 가급적이면은 이 한쪽 편의 말에 너무 치중을 해서 이 어떤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좀 다양한 그런 그 세계에서 어떤 그 이 대중들도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이 좀 넓혀 나가는 것도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건의하는 바죠. 아무튼 요새 이제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뭐 때로는 어떤 이 말에 좀 잘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오롯이 이제 견디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 본질을 잊지 않고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자존감을 세우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흔히 얘기하는 성공을 해서 돈 잘 벌고 투자 개념으로서 뭐 투자를 잘해서 유명해지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평범하게 살아가는 화가이면서도 사랑을 받기를 누구나 다 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이 기준을 갖다가 너무 이런 배금주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서지 않도록 또 그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선도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스컴이. 그런 의견을 뭐 소견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뭐 그조차도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있는 게 사실이지만
아무튼 더 자세한 얘기들은 또 다음 그림을 그리면서 하도록 하고, 오늘 이야기의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기도 하고 또 들어가기도 했지만, 이 결론을 이제 더 말씀드릴 시간이 돼 가거든요. 이제 20분이 또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테크니컬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소재를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뭐를 이용하든지 간에 사실은 이 틀리면은 안 되는 이유 몇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물과 기름이 섞이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바로 박락이 되기 때문에 눈에 띄게 계속 변해 가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100년이 아니라 몇 년도 못 가요. 그런 거는. 그리고 지금 당장 붙어 있어도 유화 위에다가 모델링 파스텔 이렇게 뭐 붙여도 한 1, 2년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 같이 장마가 좀 오래 되고 이런 과정에서는 견뎌낼 수가 없고, 더군다나 어떤 채광이 좋은 집에 걸려 있을 경우에는 또 박락이 될 가능성이 또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가급적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당장 효과가 좋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성질을 잘 이용해서, 물의 성질을 잘 이용하고 기름의 성질을 잘 이용해서 하는 작품들은 굉장히 훌륭하죠. 뭐 그런 거는 계속 뭐 이 어떤 선배된 입장에서는 장려하는 거고요. 이 아예 그 왕초보 선생님들께서는 그 이 눈에 띄게 뭐 이 효과적인 거, 가령 임팩트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요즘 그 어떤 화랑이나 뭐 작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눈에 뭐 강하게 띄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사실은 그런 데서 자유스러울 수는 없지만, 요즘 뭐 비엔날레라든가 뭐 국제 아트 행사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은 자꾸 뭐 설치 미술, 눈에 띄게 보이는 영상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선호하다 보니까, 아, 내 그림은 뭘 쳐 발라 가지고 좀 눈에 띄게 해야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왕초보 선생님들께서는 좀 위험한 생각이고요. 이 하나하나 자기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일단은 정성을 많이 들이는 쪽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정성을 다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요새 이 뭐 이 나이 드신 또 할머니들이 무슨 시집도 내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런 스타일이 또 있다고. 그런 데서 또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되는 거고, 나는 손이 떨리는데 내가 굳이 뭐 이런 세미나를 해야 돼? 그런 분들은 비추천이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눈이 나쁜데 이렇게 해도 돼? 그것도 좀 약간 비추천이긴 하지만, 눈이 나쁜 정도가 어느 정도냐, 뭐 안경을 쓰고서라도 할 수 있으면 괜찮다 그러면 그건 해야죠. 그 눈이 뭐라고. 뭐 제가 엊그제 그 오스만 터키 제국 예를 들었지만은, 이 평생 그림 그린 사람이 70이 넘으면은 눈이 나빠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신체 조건마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뭐 제가 존경하는 선생들, 그다음에 존경하는 선배들은 90이 넘을 때까지 세미라를 한 분들도 많아요. 80이 넘어서 앤드루 와이어스 같은 분들은 이 노년까지도 그 세미라를 즐기셨잖아요. 뭐 그런 거고, 뭐 그게 핑계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분발하시길 바라는 거고요. 또 기법이 우선이다 이런 말은 제가 드리지 않겠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하다 보면은 막 발전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잠시 좀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